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를 먹어치운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AI의 진짜 심장은 코드가 아니라 그걸 돌리는 막대한 양의 전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AI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걸까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I를 처음 가르치는 학습 단계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전기가 어마어마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하듯이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추론 단계. 이때도 전기가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자체. 이 GPU들이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고성능 AI 칩 하나가 쓰는 전기가 수십 가구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칩 하나가 작은 마을 하나를 먹여 살리는 셈이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서버 돌리는데 전기를 다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딱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나 되는 엄청난 전기는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냉각입니다. 네, 맞아요. 컴퓨터를 돌리는 것보다 식히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정말 복잡하죠? 데이터 센터 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도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넣어서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고 그 더운 공기는 위로 쏙 빼내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서버를 위한 거대한 생명 유지 장치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22년이랑 2026년을 비교해 보세요. 불과 4년 만에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2배 이상으로 뛸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아니, 2배 이상이면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고스란히 더 쓰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력 쇼크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막 몰려서 지어지는 특정 지역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의 전력 공급망이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청구하는 비용 계산서에는 다른 항목들도 있거든요. 전기 말고도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더 있어요. 첫째,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고 엄청난 양의 물을 쓴다는 거. 둘째, 하드웨어를 2, 3년마다 바꾸다 보니까 산더미 같은 전자폐기물이 나온다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희귀한 광물을 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점이죠. 그럼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AI랑 대화 한번 나누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 20개에서 50개 정도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500ml 물 한 병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물론 데이터 센터 냉각수로요.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선 물이 증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에요. 한쪽은 AI 모델 자체를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자는 효율성의 길. 다른 한쪽은 AI가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아예 깨끗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생산의 길이죠. 먼저 더 스마트한 AI 쪽을 한번 볼까요? 이 차트가 아주 흥미로운 걸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AI 모델의 성능을 아주 약간만 한 16% 정도만 양보하면요. 에너지 소비는 무려 74%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AI를 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래죠. 그럼 더 많은 전력을 만드는 쪽은 뭘 하고 있을까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발벗고 나섰어요. 대규모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계약을 맺고요. 심지어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까지 나올 정도예요. 결국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빨간색 선처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반면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절제 시나리오를 택하면 녹색 선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지속 가능한 AI를 만들 수도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 괴물을 만들 수도 있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AI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AI 자체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의 끝없는 식욕은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영원히 앞질러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